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이번 0.5번 학습지에서는 동아시아사를 배울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지명, 지리적인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를 보면 앞, 뒷면에 각각 두 개씩 총 4개의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각각 놓고 우리가 동아시아사를 공부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도시의 이름, 강의 이름, 섬의 이름, 그리고 주요 지명들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배울 지명들을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으로 머릿속에 깔고 있어야지 앞으로 동아시아사를 배울 때 등장하는 수많은 지도를 훨씬 더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고 한 도시씩 그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경,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의 동남쪽을 보면 천진, 텐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텐진의 동북쪽을 조금 올라가 보면 중국 만리장성의 동쪽 끝에 있는 관문인 산해관, 산하이관이 있습니다. 이 산하이관의 남쪽에 위치한 중국의 영토를 통틀어서 중국 관내라고 부릅니다. 중국 본토를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중국 관내라고 하는 표현은 한국사나 혹은 동아시아사 공부를 하다 보면 종종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산하이관을 기준으로 하여 남쪽에 있는 중국 본토를 중국 관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평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평성에는 윈강이라고 하는 지명도 같이 있는데 윈강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불교 공부하면서 살펴볼 테니까 평성이 있는 곳에 윈강도 같이 있구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서한 시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과거에는 장안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러양 자, 이 시안과 러양 위치를 조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 번 수도가 되기도 하였던 중요한 도시니까 이 위치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하나 알아둬야 할 중국의 도시 카이펑, 개봉입니다. 자, 산동반도에 보면 칭다오라고 불리우는 도시가 있고요. 자, 남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남경, 난징이라고 하는 도시, 남경, 난징이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해라고도 부르는 상하이, 해안 도시인 상하이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상하이를 시작으로 하여 해안선을 따라서 쭉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요. 항주 혹은 항저우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푸저우, 그리고 취안저우, 광저우, 그리고 홍콩이 각각 해안선을 따라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칭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 또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도에서 살펴보고 있는 여러 도시들은 앞으로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면서 반복해서 등장할 지명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각 도시 이름 그리고 위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하이관에 대한 설명은 조금 전에 했었습니다. 산하이관 이남을 중국 관내라고 부른다. 자, 다음 도시의 이름에 이어서 이번에는 강의 위치와 이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종류의 볼펜이나 형광펜을 준비해두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중국사를 공부하다가 보면 등장하는 여러 강 중에서 알아둘 첫 번째 강은 황허강입니다. 두 번째는 장장강입니다. 이 장장강은 다른 말로 양쯔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장강의 위치 또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타이완이라고 하는 섬, 그리고 오늘날은 일본의 영토로 되어 있는 류큐, 오늘날의 말로는 오키나와 열도의 위치 또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류큐, 오키나와의 경우는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 영역 안에 여러 작은 섬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열도
열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열도란 여러 섬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자, 두 번째 지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에서 알아둬야 할 첫 번째 지리적인 개념 바로 몽골 고원입니다. 몽골 고원. 그리고 이 몽골 고원의 남쪽 보면 고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넓은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고비 사막에서 서남쪽으로 내려오면 티베트 고원이라고 하는 높은 지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몽골 고원, 고비 사막, 티베트 고원,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황허강, 장장강, 주장강의 위치를 바탕으로 하여 지금부터는 중국 관내, 중국 본토의 여러 지명을 한번 쪼개서 나눠서 그 이름을 구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허강을 기준으로 하여 북쪽 지역의 중국 영토를 화북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황허강과 장창강 사이에 위치해 있는 중국의 영토를 화중지역이라고 부르고요. 장장강 이남의 영토를 화남이라고 합니다. 자, 이 화남 지역에서도 특히 장장강의 하류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을 특히 강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비 사막의 서쪽에 표시되어 있는 이 둔항이라고 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텐산 산맥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을 통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동서양을 왔다 갔다 했던 길이 있습니다. 사막을 통해서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여서 이 길을 사막길이라고 부릅니다. 사막길의 개념과 위치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뒷바닥의 세 번째 지도입니다. 자, 여기서 알아둬야 할 개념 첫 번째, 간도. 두 번째, 만주. 자, 중국 땅이죠, 지금의. 그리고 세 번째, 오늘날의 러시아 땅인 연해주. 바다에 맞닿아 있다라고 해서 연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해주의 남쪽,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러시아의 도시 각각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지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랴오허강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랴오허강, 요하라고 하는 강이기도 했지요. 랴오허강을 기준으로 하여 서쪽 지역을 요서, 중국 발음으로는 랴오시라고 부르고요. 동쪽을 요동, 중국 발음으로 랴오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산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왜 산둥으로 불리우냐? 산동, 산의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태산이라고 하는 산의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산둥반도라고 불리웁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여러 개념을 지명을 알아둬야 되는데요. 일본의 지도를 보면은 크게 4개의 섬으로 일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홋카이도, 그리고 혼슈, 시코쿠, 그리고 규슈라고 하는 4개의 섬으로 일본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열도의 주요 도시 이름을 그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도쿄. 두 번째, 교토. 세 번째, 시모노세키. 네 번째, 나가사키. 다섯 번째, 후쿠오카. 여섯 번째, 스시마 섬의 위치가 각각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명들도 여러분들이 지도와 함께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일본사 부분을 공부할 때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0.5번 학습지, 공간, 지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0번 학습지와 이번 0.5번 학습지에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다음 1번 학습지부터 본격적인 동아시아사 역사에 대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함께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